안녕하세요.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DJ 임재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설 명절 재미있게 보내셨는지요?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그 친지분들과 정감이 흐르는 만남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동양 철학의 대가 황희동 교수님을 모시고 철학 이야기와 황희 정승과 태학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충남대 대학원장 황희동 교수님이십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서양 철학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은데요. 특히 유교와 불교 사상은 중국이나 인도 못지않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황희동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강산의 라고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불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론지 세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네, 삶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랫말, 담백하면서도 힘있는 음색이 매력적인 강산의 라우유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오늘 초대 손님 황의동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혜동입니다. 네,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청취자님들께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시를 고향으로 둔 충남대 명예교수 황의동입니다. 네, 오늘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세종납시유 이 프로그램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그 강산의 라구유를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요. 좀 어떠셨는지요? 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예. 또 옛날 고향 생각도 나는 아주 좋은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막 그
너무 이렇게 담백한 노래인데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먹먹하기도 하다고 이렇게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러는데 교수님 뭐 감상 잘 하셨죠? 고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정년을 퇴직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은 이제 뭐 저희들은 대학에 있을 때나 또 네. 퇴직하거나 거의 마찬가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시 하는 일이 이제 강의하고 글 쓰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기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렇게 교수직을 또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강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불러주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그 본인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저는 고향이 이제 세종시 연동면 명항리입니다. 네.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네. 그 경계에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늘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조치원에 군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활은 주로 이제 부강을 이용해서 이제 시장을 가도 장에 부강장을 가게 되고 네. 또 기차역을 이용해도 부강역을 이용하게 되고 예.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부강도 또 세종시에 편입이 돼서 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연흥초등학교로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일찍 나가셨네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교사로 한 5년을 근무했어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아마 종촌에 옛날 사립학교로 성남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예. 제가 거기 한 젊은 시절에 한 잠깐 근무했지만 네. 아마 지금도 많은 제 제자들이 이 지역에서 아마 활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네. 또 나이로 보면 아마 저하고 지금 같이 늙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청주대학교 교수로 한 네. 10년 봉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충남대학교에 가서 20년을 봉직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네. 제 전공은 이제 율곡 철학인데 네. 넓게는 이제 동양 철학이죠. 네. 그래서 충남대에 있으면서 충남대 대학원장, 학생지원처장, 도서관장, 유학연구소장 또 여러 보직을 했고 또 학문적으로는 학회 활동으로는 이제 율곡학회 회장을 지냈고 또 방촌 황희 선생 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봉문화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또 젊은 시절에는 흥사단 운동을 일찍이 시작을 해서 대전 흥사단 회장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세종시 연동면 그 명항리 황원제 출신이시고 또 충남대 철학교수 또 대학원장 또 율곡 학회장 또 방촌 황희연구원 이사장 여기만 하시고 아주 굉장히 그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구봉문화학술원 원장을 또 이렇게 맡고도 계시는데요. 또 율곡 철학 연구 등 그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는데 그 동양 철학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예. 저희 집안에 이 한문 서적을 많이 보고 컸습니다. 네. 저희 고조부, 증조부, 조부 네. 3대가 한학자였습니다. 예, 대단한데요. 예. 예, 특히 저희 이제 증조부 되시는 국은 황원 선생은 이제 국은 사고라고 하는 그 시집을 남기셨고 예. 또 저희 이제 조부도 네. 항남 사고라고 하는 그런 그 시집을 남겼는데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이 요게 이제 예. 정조부의 국은사고라고 하는 이 시집이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조부의 예. 항남사고라고 하는 이 시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러한 그 한학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예, 자연적으로 뭐 하늘철까지 하셨겠네.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이 문집을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 다 그랬지만은 1950년대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책도 많았고 예. 그 한문으로 된 자료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엿장수한테 팔고 아, 또 뜯어다가 벽에다가 벽지를 붙이고 예, 그랬죠. 또 예. 불쏘시개 하고 예. 그러다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우연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문집을 예. 이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문집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제가 꼭 보관하고 사실은 거의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예. 제가 이걸 보관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네.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죠. 예. 번역을 해서 지금 요게 이제 두 예. 분 거를 합쳐서 예. 이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번역하고서 저희들이 조치원에서 예. 조치원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2008년에 학술대회를 한 요게 이제 학술대회 발표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철학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흥사단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가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이제 흥사단 그 흥사단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조금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의식화가 됐다. 예. 굉장히 조숙하게 제가 의식이 예. 의식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바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철학자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요즘 김영석 교수님 나오시지만은 예. 그 김영석 교수님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 이 숭실대 안병욱 교수님이세요. 예. 그 안병욱 교수님을 제가 알게 돼서 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그 두 권의 책을 소중히 간직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도 한문을 좀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간직한 거죠? 그래도 이제 천자문부터 배웠고 예. 좀 남보다 한문에 관심이 많았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또 고조부, 증조부, 또 조부 3대가 한학을 하는 집안에서 이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문을 접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향을 이렇게 받은 거 맞죠? 이렇게 예.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럼 우리 뭐 교수님 오늘 보니까 집안 자랑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 소개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뭐 교수님 좋아하시는 신청곡 뭐 노래 있죠? 네, 제가 존재 이유 한번 듣고 싶어서. 존재 이유. 예, 저도 김경환. 오래간만에 예. 그럼 듣는데 왜 좋아하시죠? 존재 이유. 가사가 아주 철학적이에요. 예.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좀 신청해봐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그 역시 철학과 교수님이시라 그런지 철학과 이렇게 연관을 이렇게 지으셨네요. 그러면 그 황희동 교수님이 신청한 김종환의 존재 이유를 또 듣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함께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네, 존재 이유 노래가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철학적인 것이 다분히 이렇게 섞여 있네요. 교수님 덕분에 좋은 노래를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집안에 그 귀한 책들이 그 엿장수한테 이렇게 팔렸다고 그 하시는 말씀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2권 정도는 그 증주부 조부님의 문집이라는 것을 알고 잘 이렇게 보관을 하셨고, 또 2008년에는 번역까지 하셨고 세종문화원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놀기도 바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책을 보관할 생각을 하셨어요? 엿사 먹어야지. 예, 제가 생각해도 좀 신통한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 그럼 그 책이 그 어떤 내용이었죠? 거의가 이제 시집인데 네. 거의 시입니다. 시, 한시, 예. 한시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부강팔경, 네. 부강팔경 같은 게 나와요. 와. 아마 이런 것은 오늘날 음. 우리가 그 향토사 연구에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 예.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두 분들이 이 가까운 인근 지역에 말하자면 학자들, 유학자들과 교류한 거, 예. 시인들 이분들과 교류한 내용, 예.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지방의 어떤 향토 문학이라든지 향토 문화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그 교수님 집안에서 또 그 할아버지가 남긴 그 문집 때문에 그 당시 이 지역에 그 생생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황의 그 연구원 또 이사장을 네. 하셨는데요. 또 황의정승 방촌 황의정승의 또 후손이기도 하시죠? 예, 제가 저 황의정승 18대 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럼 그 황의정승은 또 어떤 인물이시죠? 우리가 이제 황의정승하게 되면 대체로 청백리, 네. 또 이제 명재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황의정승은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 역사상 아마 가장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또 성공적인 정치를 했던 경우가 전 세종 시대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특히 우리가 여기 이제 세종시가 바로 이제 세종대왕의 예. 그런 위대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출발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세종 시대에 이 황의정승이 영의정만 18년을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예. 이건 아마 제가 예. 볼 때 아마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예.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 24년을 했어요. 와. 공직 생활이 합쳐서 60년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6조 판서를 다 했습니다. 예. 6조 판서를 다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무슨 교육부 장관, 예, 장관을 다 국방부 장관 섭렵했네, 그죠? 다 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한 행정 경험과 그다음에 사실은 임금만 못했지, 예. 예, 제 2인자의 위치에서 예. 그것도 18년 동안을 세종시대에 했다. 와, 기왕 한번 안 그래서 가셨어요? 이분 왜요? 기양도 갔죠. 아, 갔다 왔다 하셨구나. 예. 그래서 세종대왕 즉위하면서부터 예. 돌아가실 때까지 전 기간을 근무한 분, 예. 이분이 바로 황의정승입니다. 그래서
세종 없는 황희가 없고 황희 없는 세종이 없다. 아, 그러네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교수님이 그 황희정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조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18년 동안이나 그 영의정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우리 그 이제 황희정생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하니까 또 율곡학회 회장을 네. 또 하셨잖아요. 예. 또 율곡학회에서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율곡 이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또 율곡 학회와 또 율곡 이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네, 성리학.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네,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경우 드물죠. 예,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는 애당초 출발할 때부터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예, 조선 쪽 500년이 네, 이제 통치가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모르면 임금도 할 수 없는 거고 관리도 할 수 없는 거고, 예, 심지어는 우리가 고기 잡는 어민이나 산골 촌부나 또 농사짓는 농부들까지도 유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조선 시대인데, 예, 조선 시대의 유학자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오늘날 우리는 아마 태계 선생, 율곡 선생, 그래서 태계 율곡을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로 꼽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바로 율곡 선생이고, 예, 조선 쪽 유교라고 하는 건 이제 한편으로는 저쪽 영남 지역, 예. 영남 지역으로 전개되고, 주로 이제 태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걸 우리가 영남학파라고 그래요. 또 네. 태계학파라고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호 지역입니다. 경기도, 충청도, 이제 전라도까지 이 지역으로 전개된 유교를 우리는 이제 기호 유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 기호 유학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제 율곡 선생님이에요. 그럼 율곡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훌륭하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곡 선생님은 성리학자예요. 네. 철학자예요. 예, 그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소위 중국의 이제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성리학의 대가인데, 주자 성리학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 분이 율곡이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그 주자 성리학을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시킨 예, 그런 분이 바로 율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율곡 선생은 성리학을 하면서 또 하나는 실학을 했어요. 예,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사느냐. 예. 맞아면 부국강병이죠. 예. 예. 맞아면 요즘 말하는 민생의 문제라든지 또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예, 또 나라를 어떻게 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느냐. 네,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그 경륜, 율곡 선생은 우리나라 유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 태계 선생 같은 경우는 거의 성리학자예요, 그분은. 예, 근데 율곡 선생은 성리학을 하면서 경사학을 하고 성리학을 하면서 실학을 했다. 네,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율곡 선생이 대단히 탁월한 분이고 또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율곡 선생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한 그런 유학자가 아니라 예, 그분은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진정한 실천적인 지성이었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교수님, 그 소크라테스하고 예. 율곡하고 비교한다면 누가 더 훌륭할까요? 그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시고 율곡도 훌륭하시고, 예, 예. 다 이제 그분들 장점 있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좋은 점. 저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저기는 유명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지만은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율곡이 그렇게 더 훌륭하구나, 이런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 이렇게 율곡 같이 이런 그 철학의 대가신데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남긴 또 러브 스토리 그런 것도 있죠. 예, 뭐 율곡 선생 참 유학자죠. 예. 또 태계 선생님도 유학자고. 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저 유학자들은
또 고리타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반듯한 도학군자, 도덕군자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숨이 막히면 안 되죠. 예, 맞아면 퇴계선의 율곡 선생은 네. 참 여자들한테 눈길 한번 안 줬을 것 같지요. 예.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역시. 그분들도 인간이거든요. 예. 남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퇴계 선생님 경우에도 두양이라는 아가씨와의 그런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고 예. 예. 율곡 선생의 경우에도 유지라고 하는 유지, 유지. 예, 유지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네. 이분과의 그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4개월 전에 네. 1583년 어느 가을 늦가을에 네. 황해도 재령강가에 어느 모텔에서 예. 하루를 유숙하게 됐는데 아, 그때 모텔이 있었나요? 그때도 있었죠 모텔이. 아, 예. 그래서 하루를 유숙하게 됐는데 예. 밤늦게 누가 문을 두드려요. 예.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유지야. 와. 아, 근데 유지 한 찾아왔구나.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율곡 선생님은 이제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렇죠. 율곡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주면은 또 건강을 안 주고 또 돈을 주면은 지식을 안 주고 이렇듯이 율곡 선생에게는 똑똑한 머리는 줬지만 그러나 건강을 안 줬어요. 아.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셨구나. 젊어서부터 건강이 안 좋았죠. 아, 그래서 만 48에 돌아가셨어요. 와. 예. 근데 이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니까 육신의 건강이 만신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유지. 이 유지는 10년 전에 예. 율곡 선생이 황해도 관찰사를 할 때 예. 모시고 있던 관기예요, 관기. 아, 예. 그래서 율곡 선생도 이뻐했고 예. 또 유지도 존경했고 네. 율곡 선생을 많이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곡 선생이 이 유지에게 밤새도록 정을 나누면서 시를 써줬어요. 네. 그 시가 있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오, 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아, 한번. 제가 지금 가슴이 뛰는데요. 예. 한번 제가- 러브 스토리 얘기하니까. 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 어허 황해도에 사람 하나 맑은 기운 모아 신선자질 타고났네. 뜻이랑 태도랑 곱게도 할사 얼굴이랑 말소리랑 맑기도 하이. 새벽 하늘 이슬같이 맑은 것이 어쩌다 길가에 버려졌던고. 봄도 한창 청춘의 꽃 피어날째 황금집에 못 옮기던가 슬프다 일색이요. 처음 만났을 땐 상기 안 피어 정만 맹맥히 서로 통했고 중매 설 사람 각오 없어 먼 길 어긋나 허공에 떨어졌네. 이렁저렁 좋은 기약 다 놓치고서 허리띠 풀 날은 언젤런고 어허 황혼에 와서야 만나다니 모습은 그 옛날 그대로구나. 그래도 지난 세월 얼마나 갔는지 슬프다 인생의 녹음이라니. 나는 더욱 몸이 늙어 여색을 버려야겠고 세상 정욕 재같이 식어졌다네. 사랑의 눈초리를 돌리는가 내 마침 황주 땅에 술에 들릴제 길은 굽이굽이 멀고 더딜래. 길가에서 술에 머물고 강둑에서 말을 먹일제 어찌 알았으리 어여쁘니 멀리 따라와 밤들자 내 방문 두들길 줄을. 아득한 들가에 달은 어둡고 빈숲에 범 우는 소리 들리는데 나를 뒤바라본 건 무슨 뜻이뇨. 옛날의 명성을 그려서라네. 문을 닫는 건 인정 없는 일, 예. 가치 눕는 건 옳지 않은 일. 가로막힌 병풍이사 걷어치워도 자리도 달리 이불도 달리. 예. 은정을 나무푼이 일은 틀어져 촛불을 밝히고 밤새우는 짓 하느님이야 어이 속이리. 깊숙한 방에도 내려와 보시나니. 혼인할 좋은 기약 잃어버리고 몰래 하는 시야 차마 하리요. 동창이 밝도록 잠자지 않고 나뉘자니 가슴엔 한만 가득. 하늘엔 바람 불고 바다엔 물결치고 노래 한 곡조 슬프기만 하구나. 어허 내 본심 깨끗도 할사 가을 무르에 찬 다리로고. 마음의 선악 싸움이 구름처럼 일적해 그 중에도 더러운 것 색욕이거니. 네. 사나이 탐욕이야 본시부터 그런 것. 계집이 내는 탐욕 더욱 고약해. 마음을 거두어 근원을 밝히고 밝은 근본으로 돌아갈지라.
내 생이 있단 말 빈말이 아니라면 가서 저 부용성에서 너를 만나리. 와. 이게 네, 멋있죠?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유지하고의 그 밤새도록 어쩌면 이렇게 또 길게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멋있게 잘 썼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또 교수님이 그 시를 일국의 시를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이 얼굴을 아주 환한 이렇게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 시 핵심이 네, 문을 닫는 건 인정 없는 일, 그렇지. 예. 가치 넘는 건 옳지 않은 옳지 일. 않은 일. 이야. 네, 밤늦게 왔는데 남녀가 유별하니 돌아가시오 하는 건 인정 없는 일. 예, 예. 그렇다고 가치 넘는 건 옳지 않은 예. 일. 완전히 도덕 군자네. 이게 예? 예.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예.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아마 율곡 선생님에 대한 그 매력에 저도 이제 푹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그 뭐 도산 또 안창호 선생이 만든 흥사단 운동에 그 참여하면서 그 평생에 큰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그 교수님한테 그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정말 공부는 안 하고 아주 흥사단에 미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산 선생님의 안창호 선생님의 그 글을 읽고서 네, 그냥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예. 네. 그래서 이 도산 선생님의 전기가 이제 안도산 전서인데 저는 그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예. 뭐 딸딸 외일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읽겠죠? 안창호 네.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가지만 네, 이분은 제가 볼 때 아마 독립운동가지만은 사상가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민족의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그런 절망의 시대에 이분은 뭐를 한 분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립이 되고 독립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디자인을 설계를 한 분. 예, 국가관이 아주 뚜렷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혁명 노선을 걸어서 말하자면 폭탄 던지고 의병 운동을 하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 예,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로서 예. 우리가 일본한테 왜 망했는가? 어, 그 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네, 그 망한 것이 뭐냐? 힘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네, 그럼 힘이 있어야 독립할 게 아닌가? 네. 그 힘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사람을 길러야 된다. 사람을. 아, 인물이 문제다. 그래서 흥사란 말이 선비를 일으키는 단체. 그래서 36살 때 미국에서 흥사단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어린 마음이었지만 공감을 해서 제 평생 흥사단 운동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오늘 그 임재한의 세종 납시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뭐 강의를 듣는 기분이고요. 또 강의가 또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뭐 노래를 또 갖고 오셨죠? 예, 이제 같이 예. 저는 나이도 그렇지만은 트롯을 좋아합니다. 예. 특히 지금 트롯 시대거든요. 예, 요즘 뭐 참 우리가 한국의 그 음악이나 문화예술이 참 세계의 무대에 서 있는데 예. 저는 그 김태연 예. 애기. 애기 어린이? 가수, 예. 애기 가수. 네. 저는 참 저도 이뻐하고 집사람도 굉장히 이뻐해서 예. 특히 그 바람길이라는 노래 예.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는 아주 명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 황희동 교수님 사모님을 위한 김태현의 바람길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그치 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애일 듯이래요.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웃다가 보내본 사진 속엔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서러워서 웃는다. 네, 김태연의 바람길을 들으셨습니다. 교수님, 그 많은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노래 듣고 어때요? 아우 처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 예. 우리 또 FM 방송국 또 특성상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진행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세종시에 그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 태학선이 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태학선은 누구를 표양하고 어떤 사원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게 태학서원은 네, 저희 장수왕 씨 그 족보에 네. 그저 연기 충청도 연기에 태학서원이 있었다. 네, 요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랬는데 사실은 2019년에 네, 얼마 안 됐죠. 2019년에 이 태학서원에 배양된 인물이 이제 주로 방촌 황희 선생을 모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배양이라고 하는 주양이고 배양이라는 거 옆에 또 모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분이 누구냐면 율촌 박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도 이제 유학자인데, 예, 근데 이분의 후손이 네, 박창섭 선생이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세종시 조치원 문화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예. 이 장수왕 씨 이쪽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예.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갖고 온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율촌 선생 실기라고 예. 하는 이 책이거든요. 예. 이거를 들고 왔는데 여기 어. 보시면 이게 이제 예. 이 내용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 태학서원에 거기서 나왔구나. 태학서원에 관한 자료가 예.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연기 태수, 예. 연기 태수라는 연기 군수입니다. 그 당시. 태수라고 불렀구나. 예. 예. 그 연기 맞아면 이제 이 태학서원의 유생들이 네. 연구 태수에게 보낸 편지, 예. 또 연기 태수가 답장을 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글들,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예를 들면은 저 청주향교, 예. 또 문의향교, 또 화양서원, 또 공주향교. 예. 이 지역에 있는 향교 서원에 예. 말하자면 통문, 말하자면 우리 지금 통문이 뭐 서실? 예, 이 태학 그렇죠. 예. 이 태학 서원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예. 또 이분을 모시려고 한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글을 보낸 거 이런 것들이 와. 여기 다 나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사실 저희 집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보물이네요. 예, 완전히.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태학서원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 네. 어디에? 바로 연동면에. 예. 연동면 명항에 있었다는 거. 태학서원이 실제한다. 예, 증명해줬군요. 예. 그리고 그 태학서원에는 누구를 모신 거냐? 방촌 황희 선생을 모셨다. 예.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느냐면 예. 방촌 황희 선생이 세종시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방촌 황희 선생이 세종시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증명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이제 세종시는 뭐니 해도 세종대왕이잖아요. 예. 그 세종대왕 하게 되면 황희정승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연관시켜 볼 때에 예. 이 태학서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근데 이 태학서원은 1856년에 예. 1856년 철종 7년에 건립이 돼서 예. 여기에 이제 주양으로 방촌 황희 선생을 모시고 또 배양으로 율촌 박배 선생 외에도 아마 몇 분을 모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모신 분들은 자세히 지금 아직까지 없어요. 일단 네. 앞으로 아마 우리가 이 세종시 향토사 연구회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원군이 이제 서원 철폐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1871년에 고종 8년에 결국 이제 철폐가 없어져. 돼요. 예. 그래서 현재는 그 유어지만 예. 그냥 황량하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세종시에서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좀 만들고 또 유어지에 그저 간략하게나마 안내하는 이런 거라도 좀 세우고 그런 것을 세종시나 우리 세종문화원 또 향토사 연구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이렇게 저도 생각이 이제 됩니다. 향토사 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태학사원의 그 실체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알았지만 그 이제 기록으로 나와 이렇게 줬을 때는 우리 교수님 아주 뛸 듯이 기쁘셨겠네요. 말도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 그러면 이 태학소원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은 바로 왜 태학소원의 황희정승을 왜 모셨고 네, 태학소원은 어떻게 결집됐을까? 네, 대개 서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 어느 특정한 문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문중과 유림들이 중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황희정승의 증손자가 네. 바로 연기에 낙향을 했어요. 증손자가 예, 바로 이제 저 북왕 그 지역 제 고향.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이제 묘소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황첩인데 이분이 증손자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연기에 오게 됐느냐? 바로 처갓집이 부하님 씨. 예, 부하님 씨예요. 음. 그래서 이제 낙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수왕 씨 문종과 이 지역의 이제 유림들이 합동으로 이 태학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황희정승을 모시게 됐다. 이런 사연을 말씀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태학서원의 그 중요성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태학서원에는 또 황희정승을 이렇게 배양했다. 네. 이런 또 기록도 있어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서 우리 이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잘 복원. 예,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런 그 율곡 선생 또 그 태학서원 황희정승 이런 분들에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봤고요. 아주 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 그 개인적인 얘기도 좀 이렇게 나눠볼까요? 뭐 정론퇴직 하시고 뭐를 하고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좀 사실은 바쁘게 지내요. 네. 예. 유명하시니까. 예. 네. 그건 아니죠. 저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또 유명하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적당히 유명해야 돼요. 저는 우리 그 황희동 교수님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아이고, 그건 과분한 말씀이시고,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녀요. 예. 이게 제가 사실은 전국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국에 이제 서원, 향교, 또 문화원 이런 쪽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강의를 그냥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예. 특히 저는 이제 대전에 그 시민대학에 예. 알기 쉬운 동양철학 교실이라는 강의를 제가 하는데 예.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와.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많이 오겠네요. 9년째 계속 지금 하고 예. 앞으로도 저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해볼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되면. 예, 오늘 그런 그 교수님과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대화를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그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요? 네, 철학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이제 모든 학문의 근본 학문이다, 모든 학문의 근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예. 삶의 원칙을 세우는 거. 예.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이제 서양의 유명한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20대에 쓴 일기장 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네.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의 이념을 발견하였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기장 속에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의 이념. 예. 나 왜 살아? 나 이것 때문에 살아. 나 왜 죽을 건데?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럼 우리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예. 어떤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예. 어떤 사람은 예술을 위해서. 예. 이게 내가 살고 죽어야 할 가치란 말이에요. 네. 바로 그러한 내가 살고 죽어야 될 가치, 예. 그 원칙,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표준, 그거를 그게 철학. 세우고 예. 그걸 실천하고 예. 그것대로 해주는 게- 살아가는 것. 예. 그게 그것이 바로 철학 철학이 학문이다.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확실히 그 철학이 뭔가를 또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을 지금 이렇게 위치에 있게 한 동기가 있죠? 예. 예. 글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하나는 이제 흥사단, 예. 네, 흥사단. 그리고 이제 집안의 이제 배경, 예. 이제 그런 배경이 큰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나 예. 생각이 예. 들고. 한학자 예. 집안에서 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뭐 또 도산 안창호 선생 아까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은 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분이 안창호 선생이다. 예. 근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요약 좀 해주시죠. 저는요, 저는 안창호 선생 전기를 읽고서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나라 현대 인물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드물다. 와. 그분은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예. 그 당시에요. 안창호 선생 옆에 가면 다 감화가 됐어요. 예. 도산 선생 말씀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네. 그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예. 이 안창호 선생은 제가 볼 때 그 예. 당시에 그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 갖고 모였어요. 예. 그건 뭐냐? 안창호 선생의 예. 그 인품이에요, 인품. 그래서 저는 그분이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했지만은 예.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훌륭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글쎄요, 저는 뭐 외람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특별한 욕심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만약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예.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교수님도 하셨는데 역시 이제 그 교육자의 길을 다시 이렇게 이제 걷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길으면은 네.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죄송하네요. 예. 오늘은 그 동양철학의 대가 황의동 교수님을 모시고 황의정승을 배양한 태학선, 또 황의정승의 청백리, 또 율곡이 선생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수님 인생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에 관한 인생 이야기도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황의동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세종 FM 방송 참여 소감과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사실 세종은 제 고향입니다. 네,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바로 뒷산이 황우산입니다. 예, 이 합강, 그 넘어가 합강이고 네, 황우산에 이제 소를 끌고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에. 예. 거기서 쳐다보면 이 대평리까지 보이거든요. 와, 환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세종시가 정말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가 됐어요. 예. 그런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수도가 되고 예. 또 우리 이 지역이 그만큼 우리 이제 시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예. 1등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세종 FM 방송 아직은 초라하지만 예. 그러나 아마 나중에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이런 네. 생각을 갖고 네,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황의동 교수님하고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불러주시면 오늘 오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를 더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동양철학의 대가 황의동 교수님과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임재한의 세종 납시회는 매주 월요일 4시 98.9 MHz 세종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세종 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조용필의 허공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4시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